예,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에 공고가 뜨는 SK하이닉스 하반기 수시 채용에 대한 이제 자소서 주요 문항 분석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SK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이 4개 문항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4개 문항을 보면은 소괄호들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소괄호에 대한 맞는 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주요 4개 문항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같이 보시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겠죠. 그리고 결국 그 이외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했던 노력. 자소서 문항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라는 문항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어를 이제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도 그 자소서 내용이 말이 된다,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다, 그럼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닙니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요소. SK하이닉스는 대전제가 문항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를 떠나서 모든 기업을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직무에 부합하는 소재를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뭐 쓰시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학점 4.5 만점 받았던 얘기라던가 아니면 뭐 장학금을 받았던 얘기라던가, 그러니까 사실 직무랑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뭐 문과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공계분들은 기왕이면 전공을 살리는 걸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SK하이닉스 정도 기업이 되면 특성상 중고신입분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사에서의 업무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괄호를 채우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한 3번, 4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 수준의 목표라고 했는데 SK는 인재상에 보면은 그 최고 수준이라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 안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나 배경,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학점 이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리고 이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요. 근데 모든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 굴러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때 부딪힌 예상치 못한 장애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괄호에 보면은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애물 앞에 예상치 못한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극복을 위해서 내가 한 노력까지 나와 주셔야지 이 1번 문항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1번, 3번, 5번, 7번 이 4개 문항 중에 이건 모든 기업에 다 통용이 돼요. 저는 무조건 1번에 가장 매력적인 소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소재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하신 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딱 맞는 적임자구나, 그 적임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SK하이닉스도 상반기부터 그렇고 지금 지난 시즌부터 계속 이 지원 공고가 나와 있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PDF 파일로 올려줬어요. 아마 이번 하반기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셨죠? 다음 2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번은 결국 기술한 경험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는 2468이 다 나와 있는데 SK하이닉스 지원자분들이 꼭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꼭 이걸 다 채워야 되지 않겠냐. 8000자를 무조건 다 채운다고 무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2번, 그러니까 1번, 3번, 5번, 7번 꼭 채워야 되는 그 4개 문항에 부합하는 소재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다. 적임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플러스 알파적인 소재가 있다면 쓰세요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채워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기술한 경험 외적인, 그러니까 1번, 3번, 5번, 7번에 안 쓴 거를 문항에 안 맞는 내용을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지금 2번, 4번, 6번, 8번은 1번, 3번, 5번, 7번에 부속으로 딸려오는 문항이지 여기다가 본인의 그냥 매력적인 어필을 무조건 하세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셨죠? 2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잠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3번 볼게요. 3번을 보면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물론 소괄호도 중요해요. 소괄호도 중요한데 그 소괄호 앞에 있는 큰 문항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3번 보면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한 경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를 개선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개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문항에다가.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내놓는 그냥 단순히 그거를 물어보는 문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소괄호도 볼게요.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여기서 말하는 기존 방식이 결국 뭐냐면 약간 고정관념이나 통념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즉, 좀 부정적인 거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존 방식으로 이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항상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동안 계속 쌓아만 두고 왔던 거를 본인이 내가 한번 팔 걷어붙이고 해결을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언급을 항상 명시적 언급을 해야 돼요. 기존의 방식, 즉 통념으로 가득 차는 그 기존 방식과 본인이 새롭게 여기다가 언급하고자 하는 그 방식 간에 어떤 포인트가 확실히 차이가 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 뭐 주변 반응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새로운 시도, 도전적인 시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아요. 제가 왜 자꾸 주변을 까고 그러냐면요, 이게 자기소개서는 결국 여러분들을 세일즈하는 거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면이 적극적으로 부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디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를 이제 치켜 세우는 거죠. 이 글 안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감수해야 했던 점.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는 거는 기존의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아까 1번과 어느 정도 좀 이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1번에서도 보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이 나오죠. 그 장애물이 결국 여기서 이 3번에서 말하는 감수해야 했던 점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번과 3번은 확실히 구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어떤 최고 수준의 목표를 향해서 도전한 거고 챌린징을 한 거고 3번은 문제를 개선하는 건데 그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 어떤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그 기존의 방식과 어떤 측면에서 확고부동한 차이점이 보이는 새로운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5번을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취업 트렌드 자체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직무 적합성입니다. 그 직무 적합성이란 게 뭐냐면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 SK하이닉스에서 유일한 문항이 5번이고요. 이 5번을 다른 기업에서 제가 뭐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이 직무를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때 항상 이 문항을 보여드려요. 5번 문항이요. 볼게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전문성이라는 게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전문성은 결국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본인이 전문가 수준으로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역량이라는 게 여기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뭐뭐력이나 뭐뭐 능력을 붙였을 때 말이 되면 역량으로서 쓰기에 유력한 거죠. 지식이나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스킬입니다. 업무 스킬. 업무 스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이라는 소괄호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 결국 뭐냐면 이 본인이 쌓아왔다고 여기에 주장할 전문성을 발휘해서 성과를 낸 경험, 이게 결국은 이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는 네트워크가 있냐 물어보는데 없는 걸 굳이 어거지로 쓰지는 마세요. 근데 뭐 스터디나 세미나 이런 게 있다면, 특히 이제 대학원 분들 같은 경우는 세미나 같은 거를 간혹 가다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 교류하는 네트워크라는 거를 언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5번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7번 같은 경우는 문항 읽어볼게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면서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기여한 경험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이제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라는 소괄호가 있죠. 근데 여기서가 단순 팀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의치 않으시면 그거를 쓰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일인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혼자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버거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는 거여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 팀 프로젝트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혼자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라고 어거지성으로 붙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동의 목표를 수립한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들 간에 협의를 한다거나 뭔가 구성원들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이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자 라는 게 나와야 돼요. 주의하실 거, 여기다가 A+ 받아보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너무 그런 단순한 플로우로 전개하는 거는 저는 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SK 문항 자체가 몇 년째 그대로 형태가 계속 보존돼 있기는 하지만 이 문항 각각의 그런 구조나 플로우가 좀 이제 정교하기 때문에 이 정교한 플로우에 맞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배치되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팀 내부에서 여기 보면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인데 저는 두 가지로 이제 세팅을 말씀을 드립니다. 팀 내부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그 다음에 내부 자원만으로 진행이 어려워서 외부 자원을 끌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팀워크나 팀 프로젝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갈등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여기에 갈등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꼭 갈등을 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갈등 대부분이 뭐냐면 뭐 전개도 되게 너무 단순해요. 뻔해요. 예. 그래서 갈등을 굳이 언급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면은 참여도 및 의견 차이니까 의견 차이 정도만 언급하시면 돼요. 의견 차이와 갈등은 엄연히 다릅니다. 꼭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 구성원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행동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목표를 여기서 뭐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이 기여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 혹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본인이 팀워크, 팀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SK하이닉스에서 꼭 그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이 문항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모든 작업을 할 때 문항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막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반도체 교육을 들은 거를 어거지로 언급할 필요 없어요. 물론 반도체 교육 의미 있어요. 예, 이거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뭐 위포트에서 한 반도체 NCS 교육이나 뭐 레뉴인에서 한 반도체 교육이나 뭐 직무 부트캠프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게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지 않아요. 사실 반도체 관련 대학원이나 뭐 석사 박사만으로도, 특히 이공계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문과분들이 뭐 반도체 교육을 들었다거나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 분들, 문과분들은 뭐 언급을 하실 때 반도체 교육을 들은 얘기를 써주면 확실히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공계 분들이 그거를 막 내세우면서 나 전문가지 이렇게 하시면 전혀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본인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식이나 그런 교육쯤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평가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리고 물론 그 교육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얻었던 인사이트나 지식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주신다면 이 내용도 훨씬 더 차별화된 포인트로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분들께 어필될 수 있을 거예요. 네, SK하이닉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작업을 이제 분석 작업을 마쳐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문항에 진짜 맞는 답을 쓰실 수 있는 그런 조금 분기점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SK하이닉스 외에 다른 기업의 문항 해설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K하이닉스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